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의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메모를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제출한 과제나 어떤 과업을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필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요. 그 이름은 바로 iCanNote와 iCanScreen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그 iCan 시리즈 프로그램이 더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최근 온라인 수업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이런 실시간 쌍방으로 뭔가 이제 실시간으로 메모하고 필기를 하면서 수업도 하고 회의도 하는 어떤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iCanNote와 iCanScreen이라고 이렇게 예쁜 이모티콘이 아이콘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용 방법 전에 설치 방법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조금 짧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깊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검색 포털 사이트에 네이버나 뭐 다양한 그 포털 사이트에 iCanNote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뜰 거예요. iCanNote 도움말은 뭐냐면 그 iCanNote에 대한 그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소개, 사용 범위, 사용 영상, 여기서도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화면 소개 등이 있고요. 내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 iCanNote라는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를 위해서는 이 두 번째 iCanNote 원격수업 필기 판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iCanNote 공식 카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처럼 수업 그림, 회의 메모 등을 무엇이든 적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조금 이렇게 마우스를 내려보다 보면요, 이렇게 왼쪽에 iCanNote와 iCanScreen, iCanZoomIt, iCanVOD 이렇게 쭉 이제 크게 네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노트와 스크린의 차이는, 노트는 어떤 파일로 이제 저장해서 또는 한글 문서라든가 PPT 그리고 PDF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와서, 그림 파일 같은 걸 불러와서 그 위에 노트처럼 이제 필기를 하는 거고요. iCanScreen은 그러한 파일이 아니라 따로 그 어떤 파일에다가 그림 파일이나 또 문서 파일의 어떤 것을 열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스크린, 화면 자체에다가 필기를 하는 것, 이 정도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iCanNote를 클릭하면요, 이렇게 최근에 올려진 iCanNote 설치 파일이라고 아주 자세하게 쉽게 나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오른쪽 상단에 첨부 파일이라는 곳이 나와 있고요, 한 개의 파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이쪽에 아래쪽에 보면요,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된 내용인지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첨부 파일을 눌러서 내 PC에 저장을 누르면 아시다시피 크롬은 왼쪽 창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iCanScreen도 여기서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자, iCanScreen도 똑같이 최신 버전을 클릭해서 오른쪽에서 내 PC 저장을 누르면 두 가지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운로드를 저장하면 이 크롬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이제 폴더에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누르면 가장 아래에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이 받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제가 iCanNote라는 폴더를 따로 이렇게 정리하였고요. 저는 줌잇까지 받아서 이렇게 이제 압축을 풀어봤습니다. 전부 블록 잡고 오른쪽 우클릭해서 각각 파일명 폴더 풀기라고 하면 이렇게 설치 폴더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설치 폴더를 클릭해서 셋업 파일을 실행시켜 주면 설치가 완료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면 바탕 화면에 이렇게 예쁜 아이콘이 형성이 됩니다. 자, iCanNote를 그러면 실행을 먼저 해볼게요. 자, iCanNote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요, 자, 첫 번째 화면에서
새 강의를 할 것이냐, 만들 것이냐, 강의 파일을 열 것이냐, 아니면 이 아이캔 노트에서 제공하는 이 강의 파일이 아니라 또 다른 원래 기존에 쓰는 PDF나 한글 문서, 그림 파일, 그리고 PPT를 열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이것의 차이는 뭐냐면요, 이 새 강의나 강의 파일 열기를 누르면 제가 새 강의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먼저 페이지 너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페이지 크기는 A4 용지 크기의 기본 설정이 된다고 되어 있죠. 저는 가로 방향으로 기본 설정 값으로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좀 많이 보던 화면과 비슷한데요, 왼쪽에 있는 화면은요, 이렇게 슬라이드, PPT, 파워포인트나 구글 슬라이드에서 왼쪽에 이제 슬라이드가 한자 1번, 2번, 3번 슬라이드로 이렇게 나오는 공간인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렇게 메모지 형태의 어떤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그리고 오른쪽 세 번째 여기 보면은 이제 도구 모음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게 몇 가지를 빠르게 알아볼 건데요. 자, 여기 오른쪽 그 슬라이드에는요, 오른쪽을 눌러서 빈 페이지 삽입해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처럼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컨트롤, 자, 이 1번, 2번을 이렇게 복사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이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요, 1번 화면에서 이제 도구 모음을 하나씩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선택 없음, 즉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표시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자유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라인이죠. L이 이제 단축키고요. 그리고 기본은 ESC입니다. 그래서 ESC를 누르면 다시 돌아오고, 라인, 자유선을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Z를 누르면 한글 문서에서 작성하던 것처럼 되돌리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기를 하는 방식은 L을 눌러서 자유선으로 이제 입력을 하는 것이고요. 다시 여기 직선 해서 Shift를 누르고 라인을 누르면 이처럼 직선을 표시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이제 라인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왼쪽에 여기 보시면 컬러가 연두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색깔 그 굵기가 7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40으로 잡으면 이렇게 굵어지죠. 그리고 컬러도 핑크색으로 잡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네, 다시 이래서 직선이고요. 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초등에서는 함수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크게 많이 사용할 일은 없지만 중등에서 보면 많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개체를 불러온 다음에 선택을 하면 크기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또 오른쪽에 이 화살표를 누르면 어떠한 그래프를 표시할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값을 직접 쳐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하면 이 값에 무엇을 이제 할 건지 정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A 값을 뭐 2로 주고 B 값을 3으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수에서 많이 좀 사용하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제가 이걸 지울게요. 개체를. 자, 개체 선택은 여기 점점점점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간상,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거 보면 이제 사각형인데요. Shift R, Rectangular겠죠? Shift R을 눌러서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삭제를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개체를 선택하고
델리트 키를 누르면 없어져요. 아까도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선택하고 델리트 키를 누르면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서클이라 그러죠. 시프트 서클 누르면 원도 이제 마음껏 내가 원하는 크기와 그리고 타원 모양 뭐 이것도 자유자재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각형, 삼각형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개체 선택이라고 점점점 돼 있죠. 이 부분 스티커는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이 개체 선택을 누르면 아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 중에 개체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걸 클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개체를 선택하고 델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이걸 좀 헷갈렸는데 회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모습을 90도로 뭐 180도로 회전하는 건가? 라고 이제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사용하면서 이 회전이 뭘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내가 개체를 선택하는데 요거와 뭐 여러 가지를 같이 선택하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컨트롤을 누르거나 시프트를 누르고 하면 같이 이제 블록이 잡히는데 여기서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요 회전이라는 걸 눌러서요 회전을 눌러서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면 이 그림 안에 있는 것들이 개체로 체크가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요것과 요것만 하고 싶다, 요 두 개만 지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 방금처럼 회전을 눌러서 이 범주 안에 들어오게 만들면 됩니다. 자, 지우개는요 이 지금 제가 만든 도형 같은 거는 사용을 못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제가 선을 해볼게요. 자유롭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자유선을 만약에 지운다 하면 지우개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 표시 부분 표시는 지워집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은 개체 자체를 이렇게 덩어리로 지워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우개가 만약에 잘 안된다, 이런 개체 상태다, 뭐 글자 자체도 개체일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클릭해서 델리트 형태로 지워주면 됩니다. 자, 지우개는 그렇게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도형 자동 인식인데요. 이렇게 세모를 그리다 말아도 세모가 되고요. 사각형을 그리다 말아도 자동 완성이 되는 거죠. 요걸 누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사각형은 먹지가 않네요. 자,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려서 그런지. 자, 어쨌든 자동 완성, 뭐 그리던 것을 자동으로 완성하게 이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화면 이동인데요. 화면 이동을 누르면 이렇게 손 모양으로 바뀌고 제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하다가 가득 차서 이걸 눌러서 이렇게 넘기면 이제 움직이는 건데, 자, 이때 이제 좀 일 기능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스크롤을 당기면 확대, 이렇게 확대했을 때 아래쪽을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컨트롤 누르고 스크롤하고 요 부분 화면 이동을 단축키가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누르고 맨날 하지 말고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리다가 확대를 했어요. 이 부분 보다가 아래로 내릴 거야. 그럼 스페이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야 돼요. 한번 눌렀다 떼면 이렇게 다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 펜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펜, 하나는 형광펜입니다. 그래서 일반 펜일 때 지금 40으로 했는데 다시 기본값 7로 바꾸고, 자, 이렇게 기본값 라인을 7로 하다가 오른쪽 10인 형광펜을 누르면 이렇게 일반 글자에도 뭔가 형광펜을 이게 더 씌워 쓴 것처럼 형광펜 효과가 나죠. 그래서 이 강의를 할 때 형광펜을 좀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글자가 색깔별로 조절이 된다는 거 또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쪽에 보시면 재생 버튼이 있는데요. 이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게 되냐면 녹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간 표시가 나타나면서 녹화가 1초, 2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지를 하려면 이렇게 빨간색 정지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그럼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 이 파일로 저장할 것이냐 이렇게 돼 있고요. 저장 폴더는 녹화 설정에서 지정한 경우에 저장했다 확인 누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죠. 여기 요걸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어디에 저장되는지 저장 경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에요, 이걸 설치를 만약에 누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FFmpeg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나와요. 저는 지금 설치해서 그러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제가 다시 설치하기 눌렀을 때 원래는요 이렇게 바로 자동 녹화되는 게 아니라 FFmpeg를 설치하기 위해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누르면 어디에 이제 설치할 것인지 나오는데, 제가 잘 몰라서 이제 바탕화면에 설치를 만약에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죠. 그러면 당연히 바탕화면에 뭐가 생깁니까? FFmpeg가 생겨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 설치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내려보면 FFeg라고 이렇게 폴더가 생겼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해제가 됐는데, 요걸 이렇게만 깔아 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 어디에 설치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내 컴퓨터에 여기 C 드라이브에 보면요 이렇게 FFmpeg라고 파일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FFmpeg를 이대로 그냥 갖고 와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C 드라이브에 FFmpeg 파일 안에 여기다가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녹화가 자동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자 다시 아이캔노트로 돌아오면 지금까지 했던 이제 기능들이 전부 이제 도구에 대해서 해봤던 거고요. 자 2번 이제 빈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저장하기가 있어요. 이 저장하기를 하면 아이캔노트에서 아이캔노트의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PPT에서 이제 PPT 확장자로 저장하듯이 아이캔노트만의 어떤 프로그램 파일이 생기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파일을. 그러면 아까 첫 화면에 강의 불러오기 했을 때 예전의 것을 저장했다가 불러와도 되겠죠. 그리고 이 저장은 PDF로 또는 이미지로 저장 가능하고요. 이 마지막 그 두 번째 보면 메일로 전송이 있는데, 지금 만든 것을 바로 메일로 파일로 전송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메일로 전송을 가능하게 하려면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이 회원 가입을 했던 그 메일로 메일이 전송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삽입, 화면 배경 이런 설정들이 있는데, 삽입에 보시면 이미지 가져올 수도 있고, 화면 캡처, 뭐 사운드에서 사운드 삽입해서 그 음원 파일을 여기서 재생할 수도 있고, 캠 보이기를 통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캠 보이기를 누르면 이렇게 캠 화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막아놨기 때문에 화면이 제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부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어떤 식으로 많이들 활용하시는지 좀 볼게요. 아이캔노트를 다시 실행해서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PPT 파일을, PDF 파일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PDF 파일을 적용해서 여기 바탕화면에 이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능시험 파일이거든요, 올해.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PDF가 이렇게 불려져 와 있고, 확대를 했을 때 스페이스를 눌러서 이렇게 밀 수 있죠. 요렇게 보면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크게 불러와도 되지만, 문제를 하나하나씩 요 한 문제 한 문제만 편집을 해서 불러오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번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18번을 잡아 놓고 설명을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선을 눌러서 형광펜으로 자, I am a resident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크네요. 실로 잡아 놓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가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답은 뭐 1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간혹 문제를 제시하고 싶을 때 기존 문제를 두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이걸 좀 아껴놨는데 이 스티커라는 것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걸 눌러서 이렇게 가져다 대면 지금 이 값들이 너무 큰데요. 자, 요 스티커를 갖고 이렇게 가릴 수도 있어요. 요 단어 하나를 가려 놓고 이런 식으로 가려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중 뭐 안에 들어갈 뭐 낱말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려 놓고 선생님이 뭐 설명을 하려고 할 때 개체 이 스티커는요 또 재밌는 게 여기 개체 선택을 눌러서 요 그 스티커를 클릭하면 요 위쪽에 지금은 제가 확대하니까 없어졌는데 요 위쪽에 개체를 이렇게 누르면 화살표가 하나 생겨요. 이 화살표를 누르면 스티커 안쪽을 이제 그 지워지게 됩니다. 다시요. 자, 제가 좀 지금 스티커가 지저분해서 이렇게 색깔을 검은색 테두리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노란색이 잡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단어를 가려놨다가 개체 선택에 S입니다. S 셀렉트 S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면 화살표가 하나 나오죠. 이 화살표를 누르면 안에 있는 단어가 색깔이 투명해지면서 안에 있는 단어가 나타나고 다시 가리고 이것도 S를 눌러서 나타나고 가리고 이것도 S를 눌러서 나타나고 가리고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요 아이캔노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도구 모음과 이 왼쪽 좌측 상단에 많은 것들이 지금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적절히 사용하고 또 가능하다면 마우스 말고 와콤과 같은 어떤 그 화면이 있는 태블릿으로 뭔가 글씨를 우리가 진짜 글씨 쓰듯이 만약에 진행한다면 이 강의를 너무나도 그 퀄리티 높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이캔노트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아이캔노트에 대한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빼놔서 그렇습니다만은 자, 제가 우측 클릭을 하면 이렇게 지금 글자 이 메뉴가 나와요. 빠르게 선택, 캡처, 지우개, 펜, 다시 실행, 작업 취소, 복사 이런 것들. 그리고 왼쪽에 보면 붉은 글씨 글씨 굵기를 몇으로 할 것이냐, 뭐 확대할 거냐, 스크롤하고 이거 할 거냐, 뭐 요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요 왼쪽 아래 보면요 이 우측을 눌러서 여기 보면 요거는 슬라이드를 전으로 가라, 요거는 슬라이드의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라 이거거든요. 제가 요걸 누르면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고 제가 스페이스로 또 이렇게 화면 이동을 하면 되고요. 다 끝났다, 이거 다 했다, 그럼 또 다음 슬라이드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기능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ESC를 누르거나 뭐 또 바깥쪽에서 우클릭했다 바깥쪽에서 우클릭을 하면 또 없어지고요. 우클릭했다 여기 가운데 ESC를 눌러도 없어집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만 잘한다면 정말로 강력한 온라인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겠고, 또 이 강의 말고도 여러 사람과 함께 회의를 하거나 메모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고 멋있는 활용, 쉬운 활용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캔노트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